여러분, 혹시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하루 종일 하품이 계속 나오고 집중을 하려고 해도 쉽게 흐트러지는 상태를 자주 경험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또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의지와 상관없이 하품이 반복되면서 몸이 나른해지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지속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거나 잠이 부족해서 그렇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품이 반복되고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일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단순 피로를 넘어서 몸 상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하품은 단순한 졸림 반응이 아니라 뇌와 산소 공급 그리고 신경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된다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하품이 자주 나올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원인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신호들을 더 깊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히 쉬었는데도 하품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다고 느끼는데도 낮 동안 계속 하품이 나온다면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니라 수면의 질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몸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뇌는 계속 피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품을 통해 각성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업무 효율까지 점점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수면 시간뿐 아니라 수면의 질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있을 때보다 집중할 때 하품이 더 나오는 경우입니다. 책을 읽거나 일을 할 때 오히려 하품이 더 자주 나온다면 뇌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각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호흡이 얕아지는 습관이 있을 경우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이런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뇌 기능이 최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집중 지속 시간이 점점 짧아지며 작업 능률도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와 호흡 습관을 함께 점검하고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품과 함께 눈물이 나거나 턱이 뻐근한 경우입니다. 하품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나거나 턱 주변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신경과 근육이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고 있는 상태일 수 있으며 단순 반응을 넘어선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턱 관절이 긴장된 상태에서는 하품 동작 자체가 부담이 되고 이로 인해 불편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 턱과 얼굴 근육 피로가 누적되고 두통이나 불편감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하품 반응으로 넘기지 말고 동반되는 신체 변화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하품이 더 잦아지는 경우입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한 상황에서 하품이 더 자주 발생한다면 자율신경계 균형이 흔들리면서 몸이 안정 상태로 돌아가려는 과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품이 하나의 조절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며 스트레스가 클수록 빈도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반응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더 쉽게 피로를 느끼고 회복 속도도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또한 감정 상태와 신체 반응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신경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5번째는 하품과 함께 어지럼이나 멍한 느낌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단순 졸림을 넘어서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잘 되지 않으며 순간적으로 어지러운 느낌까지 함께 나타난다면 뇌 기능과 혈류 상태를 함께 점검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나 혈액 흐름에 문제가 생기고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일상생활에서 집중력 저하뿐 아니라 실수 증가와 반응 속도 저하까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로가 쉽게 누적되면서 하루 전체 컨디션이 점점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증상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번째는 방치할 경우 만성 피로와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하품이 반복되는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신호였던 것이 점점 만성적인 피로 상태로 고착되면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 전체 에너지 수준이 떨어지고 작은 활동에도 쉽게 지치며 일상생활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가 점점 심해지면서 업무 효율과 생활 만족도까지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신경계 균형까지 무너지면서 다양한 기능 저하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고 생활 습관과 환경을 함께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관리하면 충분히 상태를 회복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하품은 단순한 졸림 반응이 아니라 몸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반복성, 지속 시간 증가, 다른 증상 동반 여부, 이 3가지 기준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몸은 항상 작은 변화부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점검하고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결국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특히 피로와 관련된 신호는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컨디션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빠르고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 더 깊고 정확하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정되고 활력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